네, 안녕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빈센트입니다. 네, 오늘은 명품보다 더 명품 같은 남자 도연수 대리님과 함께 반도체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명품 도피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나왔죠? 거의 한 3, 4주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3, 4주 만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현수 PB를 알아보니까 지금 있는 영업점에서 운용 자산이 꽤 되던데요? 랩으로 많이 그래도 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게 규모가 대략 한 뭐 기백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 정도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되게 궁금했던 게 작년 우리 코스피 지수 누적 수익률로 75% 이상. 올해도 출발 좋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5천 되게 피 좋죠. 거의 네. 목전인데 네. 10%도 안 남았어요. 근데 궁금한 건 음. 랩 상품이라는 게 각 개개인의 진입 시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다 다르죠. 그럼 네. 작년에 관리하시는 랩 상품의 고객들은 어떻습니까? 다 수익이 났습니까? 사실 그 작년 연초에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뭐 8, 90% 이상씩은 거의 다 나셨고요. 뭐 하이닉스나 90%가 났다고요? 전자랑 닉스 중심으로 좀 포트를 좀 짜가지고 반도체 중심으로 좀 메인으로 좀 가져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좀 많이 났었는데 이제 작년 말이나 조금 뭐 올해 초나 이렇게 좀 시점이 좀 근접해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동일한 종목을 사더라도 그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은 보합권에 있는 경우가 조금 있긴 합니다. 같은 랩이어도 수익률이 다르면 그리고 랩의 기본적인 구조가 네. 이제 손님의 그 계좌가 있으면 계좌를 펀드랑은 다르게 증권사가 투자 이름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님 계좌에서 손님이 직접 실시간으로 매매를 조회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사고 파는 거는 저희 그 증권사에 있는 운용력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아무리 저희가 뭐 전자, 닉스, 뭐 하나오션, 뭐 APR 등등에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산다고 해도 들어가는 시점이 작년 초에 들어갔과 맡겨준 다음 시점에 들어간 거는 사실 평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게 시사하는 것은 일찍 들어가야 된다. 일찍 들어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빨리 출발해야 된다. 뭐 이런 투자는 거죠? 일찍 할수록 좋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오늘 가져오신 게 전자전기잖아요. 네. 반도체. 맞습니다. 네. 그래갖고 명품만 얘기하더니 갑자기 반도체는 뭐야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랩에서는 주로 반도체도 많이 담고 그랬었다. 맞아요. 요새는 반도체 위주로 좀 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자체가 지금 사실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장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으면 되게 소외되는 장세고 미국으로 보면 어제도 그렇고 마이크론 거의 한 10%대 정도가 올랐거든요.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뭐 STX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나 다른 소비자 이쪽은 안 가는데 다 메모리 반도체 쪽만 가다 보니까 지금 그쪽을 주목을 해도 좋은데 저는 반도체 산업군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군 중에서 그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뭐 파운드리도 있고 아니면 뭐 GPU 생산하는 뭐 엔비디아도 있는데 그 근간이 되는 뿌리의 역할을 하는 기업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해서 오늘 시놉시스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시놉시스. 네, 맞습니다. 뿌리가 되는 기업.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제가 기업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할까 말까. 왜냐하면 다들 전자닉스에 관심 많고 또 삼성전자 잠정 시작 발표가 내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전자닉스를 다뤄야 되는데 이거 시놉시스가 해야 되나? 전자닉스는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셔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아마- 인내심을 갖고 한번 보죠. 아마 네. 처음 들어보는 네.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자료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아래가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피라미드거든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가는데 맨 위가 칩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의 독점 기업인 TSMC가 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있고 아니면 글로벌 파운드리가 있고요. 그 아랫단으로 가게 되면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쭉 있잖아요. 칩을 설계하는 기업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뭐 ARM 아니면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도 자체 칩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팹리스 회사들이 있는데 시놉시스 회사는 저 아랫단에 있어요. 제가 빨간색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EDA 툴과 IP 코어를 다루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반도체 전쟁에 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회사다라고 보여져요. 네, 반도체계 넷플릭스가 무슨 말이에요? 그 뒤에서 좀 설명드릴 네. 건데 미리 설명드리면은 여기에 매출 구조가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반도체 칩을 만들잖아요. 칩을 설계해서 많이 팔리면은 실적이 많이 오르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던 게 반도체 산업의 흔한 이제 사이클 산업이었었잖아요. 근데 시놉시스가 추구하는 산업군 자체는 반도체 칩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 툴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근데 설계 툴을 제공을 하는 게 반도체 칩이 요새도 그렇고 계속 엄청 복잡해지고 고도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놉시스의 그 툴 이름이 정확한 EDA 툴이거든요. Electric Device 오토메이션이란 전자 설계 자동화 툴을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툴은 예를 들어서 구독료처럼 계속적으로 내야 됩니다. 뭐 6개월 단위, 1년 단위, 3년 단위, 뭐 5년 단위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끊고 나서 계속적인 구독료를 내야 되다 보니까 뒤에서 실적은 말씀드리겠지만 10년간 매출액이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년간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고 현금 흐름 자체도 매달 돈을 받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쿠다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럼? 쿠다는 이제 GPU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설계할 수 있는 툴을 만드는 거고 엔비디아랑 시놉시스랑 전략적인 동맹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1일자에 시놉시스에 굉장한 호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시놉시스 원래 주가가 되게 미미하게 움직이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뭐 1%, 2%, 1%, 2% 이런 식으로 쭉 오르는 주식인데 작년 12월 1일에 엔비디아랑 그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가 시놉시스에 한 20억 달러 정도, 하나로 따지면 2조 8천억 원 정도의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놉시스와 엔비디아의 약간의 그 동맹 관계가 이미 명확하게 형성이 돼서 그때 지분 투자하고 나서 시놉시스 주가가 한 10% 정도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쿠다라던가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해서 결국에 칩을 설계할 때 모든 칩은 다 시놉시스로 통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면 시놉시스가 거의 이 산업에서 1등 종목 같은데 실제로 이 생태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나요? 지금 그 EDA 시장이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198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40년간 계속적인 1등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독점이고요. 현재 그 2등 기업이 케이던스라고 있어요. 거기랑 점유율 차이가 그대로 가게 되면서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연간 독과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진입장벽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가격 경쟁이 끝난 레드오션입니까? 가격 경쟁은 어차피 산업 진입자가 지금 탑2로 봤을 때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이 두 개 기업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오히려 지금 칩 설계가 되게 복잡해지고 복잡 다단해짐에 따라서 칩 설계에 대한 비용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면이 있고요. 이게 레드오션이라기보다는 이 두 개의 기업이 이미 시장을 이미 장악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가장 깔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제가 그럼 자료 보면서 기업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뭐 목적이라거나 어떤 가치를 지닌 기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여기에 기업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독창성에 불을 지피겠다. 우리는 미래 기술의 선단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 기술의 뿌리가 되겠다. 라는 게 이 기업의 목적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사명도 명확합니다. 혁신가들이 인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 이에 따라서 가치를 어떤 걸 제공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고객사라고 하면은 반도체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거든요. 파운드리, 뭐 팹리스,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빅테크, 클라우드 업체들 전부 다가 시놉시스의 툴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칩을 설계하고 있는데 이때 고객사들의 R&D 능력을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주겠다. 즉 AI 반도체 시대에 우리의 기술로서 고객사의 능력을 수십 배로 키워줄 테니까 우리와 함께 미래를 그리자라는 게 이 회사의 전반적인 큰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그래서 그게 이건 거예요? 맞아요. Our Technology? 맞아요. 딱 정확합니다. 그래서 너의 혁신에 우리의 기술이 함께하겠다라는 게 이 기업을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한 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EDA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EDA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글로벌 반도체 EDA 시장 규모가 지금은 2024년도에 한 1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그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한 23조 원에서 24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2029년도에는 한 23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돼요. 하나로 따지면 33조 원에서 35조 원 정도 수준이 되고 지금 5년 정도 했을
했을 때 프로젝션을 했을 때 5년 만에 한 53% 정도 성장을 하고 연평균 성장률이 한 10%에서 11%, 12% 정도 사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계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게 결국에는 칩은 계속 고도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설계 수요와 3나노, 2나노 그리고 나중에 가면 1나노 미세 공정 경쟁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설계 도구의 단가가 높아지고 사용량이 늘어나고 시장의 시장 규모의 상승이 동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하실 수가 있는 게 그러면 150억 달러, 뭐 230억 달러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한 게 이게 공식적인 4분기 IR 자료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근데 EDA랑 IP 시장이 시놉시스에서 보는 시장 규모가 현재 19.9 빌리언 달러 정도 돼요. 크게 봐도 30조 원 정도 규모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 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과거에는 이 시놉시스라는 회사가 반도체 칩 설계사 그리고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에만 본인들의 소프트웨어와 본인들의 IP를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전자 시스템 기업들 1.53 트릴리언 달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시장이 2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시놉시스가 기존에는 그냥 반도체 설계 회사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빅테크 회사들이 자기들 칩을 본인들이 스스로 설계하는 단계까지 넘어갔거든요. 우리는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툴을 우리가 우리에 맞게 칩을 설계해서 쓸 건데 그러면 사실 엔비디아나 뭐 이제 인텔이나 아니면 다른 뭐 AMD 여기서 만든 칩이 아니라 우리가 시놉시스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만들겠다. 근데 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사실 충분히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으나 주식을 투자할 때 기존에 우리가 미들맨이라고 하는 PB들, 꼭 PB가 딜리버리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매매를 하는 기존의 시장이 있었다면 이제는 직판하잖아요, 자기가. 맞아요. 다이렉트 인덱싱처럼 자기가 직접 이것도 약간 그렇게 기본 플랫폼을 장착해서 유통 마진이 거의 없이 자기가 다이렉트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금융 투자는 꼭 다를 수 있겠으나 PB를 통해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멀한 경기 상황에서는 뭐 욕조에 물이 마르기 전까지는 레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각 기업들이 자기만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는 플랫폼. 근데 그 시장이 열린다 하더라도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맞습니다. 되게 한정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걸 당연히 여러 개를 쓰고 있고 여기서도 사고 뭐 엔비디아에서 당연히 사고요. 근데 본인들의 특수한 칩들이 있잖아요. 뭐 네. 기능의 특수한 칩들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칩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설계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가장 대표적인 고객층이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 시놉시스 툴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낙수 효과가 조금씩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구조인 거고 고객층 자체가 네.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다라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 중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뭐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이다, 구글의 밸류체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시놉시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놉시스는 엔비디아건 뭐 삼성전자건 하이닉스건 칩을 설계할 때 쓸 수밖에 없는 플랫폼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프라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국의 SK하이닉스도 HBM 만들 때 이걸 다 쓴다는 거예요? 당연히 씁니다. 당연히 쓰고요. 삼성전자도 쓰고요. 사람들이 잘 몰랐던 기업이고 아마 시놉시스가 뭐 하는 기업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예전부터 계속 보던 기업이긴 해요. 시놉시스라는 기업 자체를.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독점적인 우위를 갖고 있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의 특징 자체가 매출액이 10년간 한 번도 안 꺾였다고 했잖아요. 20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고 영업이익도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회사이다 보니까 반복 매출이 굉장히 커요. 네. 반복 매출이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이제 하드웨어 팔고 거기서 나오는 반복 매출이 한 7에서 80% 정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시놉시스는 소프트웨어만 판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복 매출 비중이 거의 7에서 8할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고 사실 오를 때는 화끈하게 올라서 너무 좋은데 반도체 겨울이 왔을 때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네. 보면은 그때는 사실 되게 뭐 재고 부담이니 뭐니 해가지고 되게
되게 주가도 되게 엄청 지루하게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시놉시스 같은 경우에는 호황기에는 당연히 좋고요. 다만 뭐 메모리 쪽처럼 정말 화끈하게 좋지는 못하고요, 당연히. 근데 불황기에도 결국에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뭐 하이닉스, 전자, 뭐 엔비디아 그리고 각종 빅테크 회사들도 계속적으로 차세대 칩을 설계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그런 현금 흐름은 창출이 돼서 이익에 대한 방어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CES가 열리고 있잖아요. 시놉시스도 여기 참가해서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제가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료 보면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본격화한 게 자율주행차입니다. 네. 자율주행차고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시장의 규모를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죠. 자율주행차가 이제 테슬라를 한번 타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겠지만 하나의 차라는 느낌보다 하나의 소프트웨어,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자율주행차가 하나의 컴퓨터가 되다 보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는 그 수만 가지 이제 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칩들은 조금은 더 특화된 칩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뭐 발열도 생기고 전력 문제도 생기고 아니면 충격 문제도 생기는데 그것까지 고려해서 스마트 카를 만드는 그 인프라 전반의 설계소가 되겠다라고 이번에 CES에서 발표를 했고 그와 이제 일맥상통하게 엔비디아에서도 우리는 이제 자율주행의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시의적절하게 굉장히 나온 그 시장 확장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놉시스가 엔시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뒤로 주가 변동이나 회사의 비전 아니면 회사의 확장성 이런 게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게 정말 좋은 포인트인데요. 제가 자료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엔시스라는 회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래 표 한번 보시면은 시놉시스는 실리콘 디자인계의 리더라고 적혀 있거든요. 실리콘이라 하면 반도체죠. 근데 엔시스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시뮬레이션과 어널리시스의 리더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의 전 세계 1등 회사를 시놉시스가 한 350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45조 원에서 한 48조 원 정도를 주고 인수를 완료했어요. 근데 시놉시스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사실 저는 경쟁사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케이던스라고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케이던스 대비해서 시놉시스가 더 독점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엔시스를 인수한 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실리콘에서 이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고객사들이 예전에는 시놉시스 툴을 통해서 IP를 받고 EDA 툴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를 설계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 뭐 PC, 뭐 자율주행차, 비행기 그리고 심지어 로봇까지 예전에는 문제가 반도체 칩을 설계한 다음에 이게 납품을 해서 끼우면은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네. 발열 문제가 발생을 한다거나 생각보다 전력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한다거나 혹은 충격에 바로 수율이 낮아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는 엔시스를 인수하면서 사업 구조가 바뀐 거죠. 바뀌어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전에는 얘네들 통해 가지고 칩을 설계하고 나중에는 시스템 호환이 안 될 수도 있는데에 대해서 약간은 걱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엔시스를 인수를 해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 칩을 만들면서 이게 우리의 로봇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까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놉시스가 지금 IR 자료에서도 그렇고 CEO가 가장 강조하는 게 이 엔시스와의 통합 효과가 우리는 여기서는 완전히 뉴 패러다임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 불거지면서 제가 주가 차트를 쫙 보니까 작년 9월 달에 또 개파락도 한번 있었고 결국에는 뭐 어제 뉴스 속보 보면 엔비디아의 H200이 또 중국향으로 간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최근까지는 되게 스탑된 상태이잖아요. 그게 주가와 실적에 지금 부정적으로 많이 반영된 상태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3분기가 시놉시스 투자자들에게는 최악의 하루였어요. 최악이에요? 아니면 기회예요? 그때 당시엔 최악이었고요. 지금은 네. 기회입니다. 제가 차트 준비했거든요. 자료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그때 당시 차트고요. 이때가 9월 초예요. 9월 초고 3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그 표거든요. 이때 하루에 몇 프로가 빠졌냐면은 35%가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단 하루에 35%가 빠졌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 왔는데 크게 키워드는 3개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IP 사업, 그리고 인텔.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중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면서 무역 분쟁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때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시놉시스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물론 엔비디아 너네 칩 수출하지 마라고 수출 금지를 내리기도 했었는데 시놉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그 기사나 이런 데서 다루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이는 부각이 안 된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이런 말도 했어요. 반도체 EDA 툴 아예 설계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시놉시스 전체 매출을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전체에서 차지하는 미국이 차지하는 게 한 45% 정도가 되고요. 중국이 차지하는 게 한 10% 중반대로 그래도 메인 고객사거든요. 단골 손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국이라는 단골 손님이 미국 정부가 반도체 규제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은 불안한 거죠. 원래는 그 장기 계약 중심으로 했었어요. 네. 3년 단위로 구매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툴을 썼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단기 계약으로 다 바꿨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바꾸고 심지어 투자 자금도 다 회수하고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거죠. 근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우리가 길게 계약했다가 트럼프 갑자기 못 쓰게 하면 우리는 돈 다 날리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거는 뭐 1차 때 뭐 과거 그런 학습 효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그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때에 다 예산을 삭감을 했던 건데 그게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쇼크가 나왔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뒤에도 뭐 인텔이나 뭐 IP 사업도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3분기 때 꺾였고 4분기 때 다 올라왔다. 4분기 때 중국 쪽 수주 잔고가 114억 달러, 하나로 한 15조 원 정도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요. 외부 이제 미국이랑 중국에서의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고객사의 일시적인 멈춤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시놉시스 툴 없이는 설계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4분기 실적에서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3분기,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뭐 그럴만 하겠다. 트럼프발 이벤트가 있었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또 주가 차트를 보니까 11월 달에도 다시 한번 또 하락했던데 그건 왜 그래요? 그때도 그 리스크가 되게 부각이 많이 됐어요. 중국발 리스크가 되게 많이 부각이 되고 고객사에서도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것들도 조금 작용을 했고요. 자료 하나 보시면은 그 인텔 관련된 이슈도 같이 터졌었어요. 근데 인텔이 뭐냐면은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시놉시스가 이제 인텔이 추진하는 파운드리 사업에 들어가는 EDA 툴과 각종 IP 그런 사업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아래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 확장 계획이 3년 만에 백지화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고요. 독일이랑 폴란드에 원래 인텔의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을 하려고 했었다가 일단 멈추자. 라고 한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원래 파운드리 실험을 했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손실 처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게 시놉시스 주가에 또 악영향을 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되게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미 2025년도 회계장부에 다 반영이 된 수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요. 시놉시스는 이미 인텔 공정에 맞게 개발해둔 뭐 설계도라든지 EDA 솔루션은 그대로 인텔에 적용이 가능해요. 물론 인텔이 완전히 파운드리 사업을 접는다고 했을 때는 그냥 이대로 이제 끝나는 거겠지만 인텔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약간 미국의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이제 일대 주주가 이제 미국 정부잖아요. 9.9%, 12.3조 원 정도 투자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우린 파운드리 실험 안 하고 인텔과 동맹하겠다라고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정도에 선언을 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시간의 문제가 좀 걸릴지언정 그 추진 방향성은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만들면은 시놉시스 입장에서는 보너스 수익인 거죠. 마치 엔비디아가 중국 H200 수출을 하게 되면서 그게 플러스 알파 수익으로 잡히는 것처럼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네.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놉시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냥 반도체는 뭐 세상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시크리컬 경기를 탄다라고 봤을 때 이 시놉시스는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배당주 비슷한 그쵸, 가치주 좀 비슷한 뭐 이런 건가요? 약간 인프라 가치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EDA 시장에서 음. 2위와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시놉시스와 그럼 케이던스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가장 큰 차이는 지금으로 따지면 엔시스가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사실 가장 큽니다. 인수한
인수한 이후에는 그 차이가 있냐 없냐가 사실 가장 크고요. 저도 사실 반도체 설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그 어떤 기술력의 차이까지는 조금 더 스터디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NCT를 인수를 해서 갖고 있는 시놉시스가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던스가 있고 그 안에서 아날로그 설계는 누가 잘하고 그리고 반도체 설계는 누가 잘하고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기업의 그러니까 좀 생소하니까 전반적인 펀더멘털 한번 볼까요? 이게 얼마짜리 기업이고 최근에 돈은 연간 얼마를 벌고 있고 피어 그룹 대비 밸류에이션은 뭐 비싼지 싼지 좀 궁금한데요. 그거는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네.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일단 시가총액은 한 90빌리언 달러에서 한 91빌리언 달러 정도로 해서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20조 원, 130조 원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워드 기준 PER이 원래 전고점이 한 600불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때는 네. PER이 포워드 기준 한 45배에서 50배 정도 나왔는데 최근 기준 한 30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1년 단위로 그러면 매출은 얼마 버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한 번도 이익이 꺾인 적이 없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IR 자료를 다 정리를 해온 거거든요. 근데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2.4빌리언 달러, 24억 달러. 한화로 따지면 한 3.5조 원 정도 됐었는데 2027년, 2028년, 그리고 2029년, 그리고 2025년도에는 7.0빌리언 달러 정도로 해서 1년 매출액이 한 11조 원 정도 된다? 11조 원? 우리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120조면 현대기아 합산인데, 그렇죠? 그쵸. 그 정도 규모가 근데 됩니다. 지금 얼마 본다고 이거? 12조 원? 매출액이 한 11조 원에서 12조 원 정도가 되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한 2.6빌리언 달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40조 원 정도 된다. 그럼 뭐 한 4조 4조 원 정도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조 원의 회사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률이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반복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되게 저는 주목하고 싶은 포인트가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이 두 자릿수 12.62% 정도가 CAGR 기준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더 빠릅니다. 그러네요. 21.38% 정도의 CAGR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매출보다 이익 성장률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전 그 고정 비용이 계속 그냥 정해져 있네요. 맞습니다. 고정 비용이 정해져 있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거든요. 네. 자료 한번 보시면은 저번 그 2025년도 IR 자료에서 이제 CEO가 직접 발표를 한 건데 2026년도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보통 연간 성장률이 10%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가이던스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 보시면은 7.054빌리언 달러가 매출이거든요. 1년 매출이. 근데 2026년도 타겟 매출액이 9.56빌리언 달러에서 9.66빌리언 달러입니다. 한화로 따지면 15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거거든요. 매출액이 연간 우리는 36% 성장을 한다라고 했고 영업 마진율도 37.3%가 작년 기준이었었는데 올해는 40%를 돌파한다. 라고 했고요. 주당 EPS 같은 경우에도 12.91달러였었는데 현재 14불 정도 수준으로 해서 11% 정도 성장을 했다. 이는 모두 AI 칩 설계 수요랑 NCS 인수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쭉 설명해 주시는데 제 내리 속에서는 이거 완전히 꽃놀이패인가? 하단은 막혀 있고 위에는 과연 열려 있으며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더블짓 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 매출에 대해서도 그 실적 나온 김에 자료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제 생각에는 꽃놀이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 계속적으로 영업 이익률 자체도 올라가는데 그 안에서 반복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그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매출이 높다라는 거는 사실 호황에도 당연히 강하고 특히 불황에도 강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매출 같은 경우는 아까 나온 표랑 2.4빌리언 달러에서 7.0빌리언 달러 동일하고요. 반복 매출을 보시면은 2016년도에 2.1빌리언 달러, 한 21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됐었는데 계속 상승을 하다가 2025년도에는 5.0빌리언 달러, 한 5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반복 매출 비중이 한 2.5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반복 매출 비중이 한 90%대에서 70%대 정도로 낮아졌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매출액이 오르고 반복 매출에 대한 비중도 오르는데 비반복 매출의 그 비중이 거의 2016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에 거의 9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그 비중이 좀 일시적으로 하향될 것 뿐이지 이 매출에 대한 그런 흐름 자체는 명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숫자로 보든 비즈니스 모델을 보든 좋은 점밖에 안 보이는데 그럼 이 회사는 리스크가 없는 건가요? 좋기만 한 건가요? 리스크는 이제 중국 리스크가 사실 가장 크죠. 중국이요?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물론 미국에서 갑자기 규제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중국에서 미중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 주가가 빠지는 거는 이 시놉시스라는 기업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감안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화해를 했기 때문에 서로 좋은 플로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아까 빈센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도 약간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아, 얘네들 저번에 뭐 마이너스 한 35% 40% 정도 빠지고 주가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나오는 거 맞아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 실적 발표될 때마다 저는 레벨업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쭉 보니까 되게 탄탄한 거죠. 반복 매출이 거의 매출의 절반 이상이고, 그쵸.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프리캐시 플로우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M&A도 하고 있고, 리스크는 중국인데 중국 리스크 최근에 한 4월 베이징 회담을 앞두고서 또 괜찮고, 그렇죠. 여러모로 다 좋다. 그리고 그 제가 아까 경쟁사 말씀한 김에 경쟁사에 대해서 자료 보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일단 시놉시스와 케이던스라는 회사가 강력한 과점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뭐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케이던스라는 2등 사업자가 시놉시스를 침범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환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업을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주변에 개발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개발자분들한테 물어봐도 이 툴은 한 번 쓰면은 전환을 하는 게 거의 뭐 한국어 쓰다가 아랍어 쓰는 격으로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전환하는 건 되게 어렵고 이 시장은 결국에는 상대방이 구축해 놓은 기존 영역을 뺏는 거라기보다는 새롭게 개척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장 큰 시장이 이제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 이쪽인데 이쪽 시장에서 누가 더 물량을 많이 가져오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이미 집토끼는 굳어진 상황이고 공생적인 경쟁 관계에서 누가 새로운 시장에 선점을 할 거냐. 근데 여기서 그 주인공은 저는 시놉시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 NC3 인수하기 전까지는 비슷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미리 칩 설계를 하면서 테스트까지 할 수가 있는 기술력을 시놉시스가 가졌기 때문에 조금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거거든요. 조금은 더 높은 가격을 받아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ARM이 이 반도체 설계 쪽에서 독점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시놉시스랑 ARM의 차별점이 있을까요? 맞아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그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이 네. 시놉시스라는 기업을 소개하는 게 가장 그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ARM이 뭐냐라고 했을 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이 투자를 하신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반도체 IP 쪽에 대해서는 독점 회사는 맞습니다. 맞는데요. 시놉시스랑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는 공생적 파트너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악어와 악어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놉시스가 그 전체 매출에서 75%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 설계 툴을 제공하는 EDA 툴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나머지 25%가 반도체 설계도를 제작해주는 IP 사업부거든요. 여기가 25%를 차지하는데 이게 글로벌 MS가 2등 정도 돼요. 네. 전체 MS로 따지면 22%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1등이 ARM인 거예요. 여기서 1등이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ARM인데 ARM이랑 시놉시스랑 IP 사업부 내에서도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ARM은 쉬운 말로 이제 아파트나 빌딩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둥과 뼈대에 대한 설계도를 파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전 세계 스마트폰의 99%는 ARM 설계도를 사용을 한다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시놉시스의 IP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ARM의 IP가 뼈대가 쭉 설계가 되면은 그 뼈대에 들어가는 수만 가지의 그런 특수 부품 설계도, 인터페이스를 공급을 하는 회사가 시놉시스인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면은 ARM은 IP 시장에서 뼈대를 만들고 시놉시스는 그 뼈대에 들어가는 혈관을 만든다.
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뼈대에 들어가는 혈관을 만든다. 거의 그냥 B2B 비즈니스인 거죠. 완전 B2B입니다. 완전 빅테크들 B2B. 하이퍼스케일러가 계속해서 투자하고 반도체 사이클에 물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나갈 수 맞습니다. 있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ARM보다 이제 ARM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45% 이상 빠졌어요. 177불, 180불 수준이 고점인데 지금 현재 ARM은 왜 이렇게 빠졌어요? 중국 때문에? 그것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먼저 설명드리고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네. 일단 AI 시대가 오게 되면서 그 뼈대는 뭐 한계라고 쳤을 때 칩 안에 들어가는 연결 부품의 개수가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놉시스한테는 굉장한 호재죠. 왜냐하면 그 부품에 들어가는 게 뭐 메모리 연결부 DDR도 있고 보안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툴이 있다 보니까. 근데 ARM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료 한번 준비했는데요. 일단 수익 구조가 시놉시스랑 완전히 다릅니다. ARM은 라이센스 중심이어가지고요. 반도체 칩을 만들고 판매를 하면은 판매를 할 때마다 돈을 받는 구조에서 일시적인 매출 중심이다. 라고 바라보시면 되는데요. 시놉시스 같은 경우에는 구독과 로열티 중심이기 때문에 판매할 때가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돈을 받는 구조다. 그럼 ARM이 결정적으로 왜 빠졌냐라고 했을 때는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인텔에서 ARM 그 라이센스 비용이 되게 비싸거든요. 비싸고 독점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옛날부터 되게 추진이 됐던 거예요. 거의 5년,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이 됐던 건데 리스크5라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 라는 그 진영이 이미 형성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쉽게 ARM이 유료 비싼 설계도다 라고 하면은 리스크5 같은 경우는 무료 설계도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 많이 빠지면서 주가가 거의 지금 한 40%대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놉시스는 그 안에서도 제가 다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ARM을 통해서 설계를 하건 리스크5를 통해서 설계하건 그 뼈대가 되는 설계 툴은 시놉시스를 쓰는 거는 여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놉시스나 케이던스가 갖고 있는 이 경제적 해자는 그렇게까지는 펀더멘털적인 영향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놉시스 얘기 쭉 들어보니까 그냥 엔비디아와 완전히 그냥 한 몸이 됐군요. 제 말에. 전략적 동맹도 맺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칩을 떠나서 자율주행을 추진을 하고 스마트 팩토리라고 로봇계에 우리는 OS가 되겠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뭐 테슬라의 FSD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테슬라와는 조금 다르게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 테슬라는 약간 애플인 거죠. 이게 차도 갖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갖고 있는 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소프트웨어만 머리만 있는데 다른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자율주행 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꿈을 시놉시스가 계속 같이 꾸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가 뭐예요? 장기적인 목표 같은 경우에는 모든 IT 사업의 금융 인프라가 되겠다라는 게 가장 큰 장기적인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프라. 비즈니스 모델은 반도체, 사스. 그쵸. 거기에 사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미래 기술의 선단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선단은 엔비디아가 가져가고 미래 기술의 뿌리가 되겠다. 우리는 누가 이기든 계속적으로 돈을 버는 그런 인프라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업 좀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메모리의 병목 현상 그리고 뭐 GPU냐 TPU냐 불과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관련돼서 계속해서 레거시냐 아니면 HBM이냐 이런 얘기만 있었지만 그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태계 밸류체인 속에서 가장 사스 기업으로서 존재감이 있었던 그렇죠. 시놉시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많이 모르시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난 저평가된 기업이어서 나는 거의 소개해드렸습니다. 생소한데 들어봤어요? 생소해? 저는 음. 사실 1년 전에 여기 투자를 했습니다. 아 진짜로? 헐. 놀랍죠? 와. 저도 좀 놀랐습니다. 잠깐만 이게 1년 전에 얼마야? 그럼 지금 본전 아니야? 네. 그럼? 그래서 이야. 이제 본전입니다. 네. 이야, 무섭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도체에 이목이 돼 있고 그 생태계를 이제 하나하나씩 점검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기업 마지막 전략적 포인트 한마디로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돈 버는 건 반도체계의 넷플릭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이기든지 계속 돈을 버는 거고 그 첨단 산업의 뿌리, 인프라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도연수 PB와 함께 시놉시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장의 흐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새로운 분과 함께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